안녕하세요. 임상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무명으로 책을 냈지만 홍보할 방법이 없어 사세까지 발행하고 긴 수명 상태로 접어든 저의 소설 천사의 분노를 직접 낭독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한 책 소개와 작가의 말을 읽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책은 조땅 출판사에서 냈고요. 책 제목은 천사의 분노입니다. 작가는 바로 저 임상현입니다. 그럼 먼저 작가의 말을 읽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가의 말.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후 부지런히 글을 썼습니다. 적흥시를 적어 혼자서 엎조려 보기도 하고 스스로 감정에 도취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 글들이 쌓여 몇 건이나 되는 분량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땐 주로 시로 시작했는데 차츰 산행기나 산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이왕 글을 쓰려면 서투리도 있고 재미있는 것이 뭔가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 아주 짧은 이야기로 단편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는 점점 길어져 이제는 책으로 묶어내지 않는 긴 글이 몇 편이나 될 만큼 책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간이 나면 긴 글을 쓰며 많은 상상 속에 빠져있기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양력이 말해주듯 다양한 경험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선 앞으로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어 적어도 제 이름으로 출간된 책을 25권 정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세계에선 그런 말을 막 내딛는 아이 같았던 제가 무모하게도 이름을 날리는 작가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막상 결과는 무명 작가의 글을 출간해 주겠다는 출판사를 찾아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삭막한 분위기 속의 직장 동료들은 글을 쓰는 사람을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 양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글쓰기 작업과 도전은 계속되었고 다행히 2004년도에 전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예대전의 소설 부문에서 가장 큰 상이었던 우수상을, 수필에선 장려상을 받았던 수상 경력이 계속해서 글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제 글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사장되어 버릴 것만 같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업무 처리가 전산화되고 전국의 직원들이 공유하는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조금씩 해소되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비로소 글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당장 직장 내 직원들이 많이 접하는 인터넷에 연재의 형태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어주고 공감을 표시하고 댓글로 이루해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책으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상처받은 여자는 2번 울지 않는다. 꿈꾸는 상동네 등 긴 장편의 글이 직장 내 사이트에 연재되었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과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천사의 분노를 여러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출간되어 세상에 알려지는 글로는 저의 처녀작이 된 셈입니다.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자 합니다. 언젠가 우연히 동료의 책상 위를 보다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리틈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은 아이나 부인이거나 애인과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일이 바빠 잠시 그런 일을 잊고 있었는데 계속 들려오는 휴행 소식은 글을 쓰던 저에게는 어무감처럼 그 소재로 글을 쓰면 어떨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병든 부모를 모시고 끝까지 수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시절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더럽고 엄습한 진흙탕 속에서도 얼굴을 내미는 화사한 연꽃이 있듯 신선한 충격을 주는 감동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 감동을 받아들일 몫은 독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계기가 이 책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왕이면 이 책이 독자의 사랑을 담뿍 받아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몇 권의 책도 출간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출간을 선뜻 허락해 준 좋은 땅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과 휴일이어도 작품 구상을 핑계로 산을 찾아 다쓰거나 글을 쓴다며 집안에 틀어박힌 저를 인내하고 묵묵히 참아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5월 박경리 선생이 잠들어 있는 통역의 한 자락에서 임상현.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은 없고 소제목처럼 되어 있는 1입니다.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그녀는 캠퍼스를 생기발랄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가로수로 자라는 버들은 아직 잎망울도 채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긴 아직 3월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봄이었다. 바로 앞으로 한 무더기의 여학생들이 제잘 그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미연이 막 그들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그 중에 한 명이 옆구리를 손으로 살짝 쳤다. 어머, 너희들이었구나. 난 누군가 했네. 하긴 바로 전날 신입생 한영회 때 처음 대면하고 만나는 친구라 아직 얼굴들이 채 익지 않았다. 그래도 각자 소개는 한터라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들은 다 조금씩은 낯설지 않은 학과 친구들이었다. 이제 미연이 그녀들 속에 섞여 강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3명의 여학생들도 제각각 예뻤지만 미연의 용모는 과연 독보적이었다. 우선 1m 70은 돼 보이는 널실한 키에 몸매도 최고 날씬해 보였다. 게다가 웃으면 얼굴에 보조개까지 살짝 패이는 데다 웃는 모습이 참으로 선해 보여 한 번이라도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학 개론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공에 가장 기초적이고도 전반적인 과정들이 개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울 간호과정, 병리학, 생리학, 양리학 등 모든 과목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필독 과목이라 생각하고 철저한 수강은 물론 졸업할 때까지 항상 곁에다 두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미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펼쳐들었다. 사실 미연은 오래전부터 간호사에 대한 꿈을 키워오고 있었다. 흔히들 꿈을 갖게 되는 사연들이 있듯 자신도 굉장히 예뻐해 주시던 외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던 충격이 계기가 되었다. 그때 의학에 약간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응급처치만 해줬어도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물론 당시 중2였던 미연은 처음엔 의사가 되는 꿈을 가졌다. 하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의사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진로를 생각하면서 의사는 아니어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쉽게 눈에 띈 직업이 간호사였다.
자신은 간호학을 전공한 데 대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 또 남을 돕는 데 대해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찾는 성격이다 보니 적성과도 맞았다. 입학하고도 2달이 금세 지나갔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자 길가의 버들잎이 가장 먼저 생동감 있게 다가왔다. 푸른 물감을 색칠한 듯 금방 손을 대면 푸른 물이 흘러내릴 듯 유난스레 파랬고 싱싱해 보였다. 신입생들도 시간이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해가였다. 머리를 볶기도 하고 밤 무대라도 나가는 아가씨처럼 화장을 덕지덕지한 사람들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하지만 유독 미연만큼은 한결같이 신입생답게 신선해 보였고 타고난 성격답게 누구에게나 상용했다. 미연의 이런 성격과 처신은 주변 사람들에게선 언제나 환영받았고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 금방 소문이 났고 그 상대가 남자라면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일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랐다. 그러자 미연 앞으로 여기저기에서 소개팅이 쇄도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미연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였다. 아직 자신은 이성교제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다. 나이도 어리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서둘러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막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지만 가끔은 어린 소녀의 낭만에 젖은 꿈처럼 자신에게도 백마를 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 주길 은근히 상상할 때도 있었다. 그건 생각만 해도 달콤한 기분을 주는 즐거움이었다. 어머, 기집애 여기 있었네. 마침 다음 강의 시간까지 30분 정도의 빈 시간을 이용해 도서관 자유열람실에서 책을 보다 잠시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학과 친구 진영이 바로 옆자리에 가방을 던지다시피 하며 말한다.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해.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해, 기집애. 진영은 그렇게 말하며 미연을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둘은 고등학교에 다닐 땐 그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같은 대학에 진학하다 보니 가깝게 지내오고 있었다. 예, 이번 토요일 오후에 시간 어때? 왜 그러니? 기집애 지대 법대생과 소개팅이 들어온 거 있지. 근데 벌써 너의 미모가 거기까지 퍼졌는지 니를 꼭 끼어달랜다. 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자린 정말 싫은데 말이야. 근데 친구 좋은 게 뭐니? 그럴 때 체면도 살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 호호. 어머 어쩌지? 난 그날 사정이 있어 안 되는데 마침 아빠 생신이라 집안의 친척들이 다 모이기로 했거든. 어머 또야? 실망이다 기집애. 아빠 생일엔 아침에 선물이나 던져주고 나오면 되지 뭐 그러냐. 지난번 소개팅 때도 그지라더만. 정말 안 되겠어. 정민이 기집애는 상당히 기대가 큰 눈치던데 실망이 크겠다 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날 끝까지 본문 전체를 다 조금씩 읽어서 이 책 자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